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 원주방송국의 폐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영하권의 날씨가 시작되면서 도로 표면이 얇게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내 저녁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6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첫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이번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정서가 원주시에 전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유네스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66개 창의도시를 발표했고 원주시는 문학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3년부터 준비해 꼬박 6년 만입니다. 기존 28개 회원 도시들이 평가에 나섰는데 원주시는 분단 지역의 특징을 담은 평화 문학과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업, 원주완지와 문학을 잇는 창의 산업 등으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265개 도시만이 누리는 국제시정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77억 모든 세계 시민들이 원주시를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회원 도시들의 교류와 분야별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원주시는 앞으로 국내의 다양한 도시들과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가 기대됩니다. 더욱이 다음 달 최종 발표되는 문체부의 첫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으로 유네스코 로고를 공식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문화도시까지 지정되면 5년 동안 100억 원의 국비도 지원받게 됩니다. 세계 도시들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문학 창의 도시로서의 자긍심 이런 부분을 통한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창의도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문학과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KBS 원주방송국의 폐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원주를 비롯한 7개 지역방송국의 TV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이를 허가하면 KBS 원주의 자체 TV 송출 기능은 내년 2월 중단됩니다. 처음으로 TV 전파를 송출한 지 32년 만에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KBS 원주 폐국저지 범시민대책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불러 국회 차원의 노력을 물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총국 통폐합을 강하게 비판하던 2달 전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KBS 방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여권이 이거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떠나서 해결하자 이런 자세가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KBS 문제에 묶어가지고 가면 저희도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다른 걸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영방송인 KBS가 35만 인구, 도내 가장 큰 도시에서 재난이 발생해도 원주에서 방송을 할 수 없고 각종 이슈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게 됐는데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인 한계가 있다. 중앙부대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들 위해서
직원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현안이 별로 없었고 대책위는 더 이상 국회에 걸 기대는 없다는 결론과 함께 다른 7개 지역과 더불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헌 소송도 제기할 것이고 모든 현실적인 법령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모든 방면 다방면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KBS는 오는 25일 춘천 총국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통합 송출을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15일 영월의 한 국도에서 8건의 사고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는데요. 원인은 밤사이에 내린 비가 아스팔트 노면에 스며들면서 얇게 얼어붙는 현상, 블랙 아이스였습니다. 이 블랙 아이스는 특히 터널과 교량에서 쉽게 나타나는데요. 도로당국은 자동 염수 분사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반쯤 얼어 번들거리는 국도 한편에 바퀴가 빠진 차가 견인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달려온 119 구급차도 빙판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영월군 영월읍 국도 제38호선상에서 일어난 8건의 사고로 운전자 11명이 다쳤고 차량 26대가 파손됐습니다. 저 앞에 2대가 타고 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갖고 내가 그거 갖고 앞에 뒤에가 내 차를 갖고. 전날부터 내린 비가 노면에 얇게 얼어붙으면서 얼핏 보기엔 얼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매우 미끄러운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날 일어난 사고 9건 가운데 8건이 이처럼 터널이나 교량이 있는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바람이 잘 통하고 지열이 없어 일반 도로보다 더 쉽게 얼어붙기 때문에 영상과 영하를 오가는 날씨에도 블랙아이스가 나타난 겁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터널과 교량 노면의 결빙을 막기 위해 22곳에서 염화칼슘액을 자동으로 분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국도에 교량 1,070여 개, 터널 130여 개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너무 과다하게 아니면 또 부추도 나서로 그걸 다 설치하기가.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도로 결빙 사고로 숨진 사람은 199명으로 눈길에서 숨진 사람의 4배 수준입니다. 블랙아이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운전자가 서행하는 것이 매번 언급되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당국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는 줄고 있지만 노인들의 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 횡단 사고가 많아서 방어 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경찰서 앞 왕복 6차선 도로. 신호등은 차량 직진 신호인데 80대 여성이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를 건넙니다. 그대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같은 해 7월 동해 묵호초등학교 부근 교차로 80대 여성이 짐을 끌고 도로 사이를 가로질러 길을 건너다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모두 무단횡단으로 인한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보행자 사망사고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노인 비율은 47%에서 64%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호등도 있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좀 빨리 가려고 또 엉뚱한 데로 가다가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지켜야죠.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절차와 운전자 안전교육이 강화됐지만 보행자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경찰이 노인 교통안전교육에 적극 나선 이유입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멈춰 둘러보기, 천천히 건너기 등 방어 보행을 하라는 겁니다. 또 야간에 보행자 사고가 많은 만큼 밤에는 밝은 옷을 입고 지팡이에 야광 반사지를 붙이는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방어보행 3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서다, 보다, 걷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좀 생활화해 주시기를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니 이 같은 기본적인 사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노인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과 교육 강화는 물론 노인 스스로의 안전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오늘 밤 11시를 기해 강원도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예정된 가운데 내일 원주 등 영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원주 영하 3도, 횡성 영하 6도, 영월 영하 2도, 평창 영하 5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내일은 영서 남부 지역에 초속 1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원주에 설립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3월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출연금을 확보하는 등 법인 설립을 추진해 지난주 국토부로부터 첫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한 지원재단은 내년부터 운영되고 2023년부터는 민간 자립조직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기업 입주시설인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도 국비 등 297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되며 이번 달에 착공해 2021년 6월에 준공됩니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염 의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자와 그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며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연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교육생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 강화 정책에 앞서 관련 법률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영월의료원을 공공의료 시범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지역 의료 강화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지 말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속히 마련해 법률 근거가 뚜렷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영월의료원 신축 발표와 달리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됐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영월군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SNS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25일부터 30명을 모집해 다음 달부터 4차례 동안 포털 홍보법과 SNS 마케팅, 농산물 태그하기,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등을 교육합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